미국의 한 취업 사이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 최고의 직업은 바로 수학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통계학자, 보험 계리사와 같이 수학 지식이 필요한 직업들이 상위 5위 안에 들었는데요. 이번 조사는 200여 개의 주요 직업을 중심으로 작업 환경과 연봉,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전망과 스트레스 정도 등 4개 부분에 대해서 각각 점수를 매겨 순위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위를 매긴 결과 수학자는 작년에 비해 순위가 무려 16단계나 뛰어오르면서 1위를 차지했고, 수학 관련 분야도 앞으로 2022년까지 23% 정도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직업을 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건데요. 그동안 수학은 기초학문으로 분류되면서 실생활에 활용될 일이 별로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는 수학적 사고 능력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수학적 사고 능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순자산 약 13조 3,362억 원. 2014년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순위 88위. 2008년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인물. 바로 제임스 사이먼스입니다. 그는 1974년 독특한 기하학 측정법인 천 사이먼스 이론을 발표해서 수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하버드대 수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러던 그는 교수직을 그만두고 금융계에 뛰어들어 경이적인 실적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가 세운 펀드 회사의 연평균 수익률은 30년간 30%가 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성공의 이유가 바로 그가 가진 수학적 사고 능력 때문이라는 건데요.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수학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 주식시장을 정확히 예측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수학 덕분입니다.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회사에서 쫓겨났던 스티브 잡스는 1995년 애니메이션 회사인 픽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얼핏 보기엔 애니메이션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수학자들을 대거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사람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방정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감독이 어느 장면에서 그림을 확대하려고 하면 기존에는 10초짜리 장면 하나를 새로 만들기 위해 그림을 수백 장 다시 그려야 했지만 수학자들이 그림을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나서부터는 예전처럼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게 아니라 수식으로 표현된 것에서 매개체를 바꿔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덕분에 제작 기간도 줄어들고 투자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더욱 생생한 디지털 애니메이션 제작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기술로 만들어진 3D 애니메이션들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고 스티브 잡스가 재기에 성공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인 구글. 그 출발에도 수학이 있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결과를 제일 빨리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인데요. 대학원에서 컴퓨터를 전공하던 레리 페이지는 좋은 웹페이지들과 연결된 웹페이지가 좋은 웹페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같은 대학원에서 응용수학을 전공하던 세르게이 브린이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검색어가 들어간 자료 가운데 다른 자료에서 링크를 얼마나 했는지를 수학 연산 조건으로 일일이 따진 다음
개별 웹페이지에 순위를 매기고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검색 결과의 상단에 나타나게 한 거죠. 그 후 두 사람은 공동으로 창업을 했고 구글을 세계 최대의 검색 사이트로 성장시키게 됩니다. 수학 공부를 하는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학적 사고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적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앞으로 점점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얼마나 문제를 맞췄냐보다는 얼마나 수학적 사고 능력이 커졌는지에 좀 더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起立礼素数の何も加えない本来の自分という意味。つまり君たち一人一人のようにオンリーワンです。なんとも潔く妥協せずここを守り通している数字。자, 이 숫자들의 약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과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숫자로 나눌 수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약수는 없습니다. 이런 수들이 바로 소수입니다. 2, 3, 5 외에도 7, 11, 13, 17. 이 수들은 모두 소수이며 물론 이보다 더 큰 소수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가 아닌 수들. 1과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약수도 가지고 있는 수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1보다 큰 자연수는 모두 소수 아니면 합성수이며 합성수는 소수들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합성수 16과 45를 소수의 곱셈으로 나타내 봅시다. 16은 소수 2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고 45는 소수 5와 3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성수는 소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수는 마치 쪼개지지 않는 원자와도 같은 가장 기본적인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성수를 소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소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사실 가장 큰 소수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자연수가 무한히 많이 있는 것처럼 소수도 무한히 많이 존재합니다. 소수가 무한히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가 자신의 저서 원론 제9장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클리드는 소수가 유한하다는 가정하에 가장 큰 소수를 P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수들의 집합을 S라고 합니다. 자, 집합 S의 모든 수들을 곱하고 여기에 2를 더해 봅시다. 이 수를 n이라고 하면 이 n은
당연히 P보다는 더 큰 수입니다. 그런데 N이 합성수라면 곱해진 소수들로 나눠져야 하는데 어떤 소수로 나누어도 1이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는 합성수가 아닙니다. 합성수가 아니라면 N은 소수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는 소수가 유한하고 P가 가장 큰 소수라는 처음의 가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소수는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소수가 무한히 많이 있다는 것은 증명되었는데 그렇다면 소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소수의 배열은 불규칙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더 큰 소수를 찾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사 메르세는 2의 거듭 제곱에서 2를 뺀 형태의 수가 소수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물론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가 모두 소수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이 소수일 때 그 수를 메르센 소수라고 불렀으며 계속해서 더 큰 메르센 소수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는 큰 메르센 소수를 찾기 위한 모임 GIMPS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GIMPS는 이전보다 더 큰 메르센 소수를 찾는 사람에겐 상금도 준다고 합니다. 저 어마어마한 지수가 보이나요? 이 메르센 소수의 실제 값은 1283만 7064자리의 수로서 우리는 읽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수입니다. 자, 이제 소수가 무한히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죠? 그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소수를 찾아볼까요? 여름의 대표적 곤충 매미를 만나봅시다. 매미가 지상에서 마음껏 울며 짝짓기를 하는 기간은 불과 한 달 남짓이지만 땅속에서 애벌레로 지내는 기간은 무척 길다고 합니다. 그 기간은 매미의 종류에 따라 5년, 7년, 13년, 17년 등 그 주기가 모두 소수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천적과 만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소수는 약수가 1과 자신뿐이기 때문에 천적과 만나는 간격이 길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짧은 자신의 생존 기간을 최대한 지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자연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전자상 거래를 할 때 이런 화면을 본 적이 있죠? 이곳에 약속된 암호를 적어야만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1977년 미국 MIT에서 3명의 학자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암호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방식을 그들의 이름 앞글자를 따서 RSA라고 부릅니다. 이 암호 체계는 모두에게 공개되는 공개키와 개인만 알고 있는 비밀키를 가집니다. 공개키를 알더라도 비밀키를 모르면 암호를 풀 수 없는 것이죠. 공개키는 2개의 소수를 곱한 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밀키는 곱해진 2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수를 소인수 분해한다면 비밀키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암호 풀기가 너무 쉬운 것 같나요? 그런데 만일 비밀로 한 2 소수가 엄청나게 큰 수라면 어떨까요? 지금 보는 숫자는
실제 RSA 실험실에서 암호 풀기 상금을 걸었던 숫자인데 이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자,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하겠죠? 결국 RSA 암호를 푸는 핵심은 소인수 분해랍니다.